꿈과 같은 일. 경찰에게 끌려 은철이가 다시 해화동 영란의 집 정문 밖으로 사라진 지 얼마 후 영란의 아버지 이창훈 씨는 대학병원에서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영란은 뛰어가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오, 영란이냐? 나다, 아버지다. 아, 아버지? 어머니 계시냐? 네, 어머니 있어요. 그런데 왜? 있어요가 뭐냐? 윗사람 보고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말을 써도 괜찮으냐? 응? 아, 아버지도 낙구정하려고 일부러 전화 걸었어요. 요것이 제법 아버지에게 대들기 일쑤고 그런 버릇 못 쓴다. 헤헤, 아이 무서운 아버지야. 아버지가 그처럼 무서우면 아이들이 길을 못 펴서 성질이 나빠진대요. 아이고 정말 요것이 말만 늘어서 못 쓰겠어. 네네 아버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좀 바꿔다오. 네. 그러다가 영란은 갑자기 생각난 듯이 말을 이었다. 아참, 그런데 아버지 빨리 들어오세요. 왜? 무슨 일이 생겼느냐? 네, 아주 굉장한 일이 생겼어요. 뭔데? 어제 아버지 가방에서 돈을 훔친 그 도둑이요. 잡혔어요, 잡혔어. 응? 경찰이 잡혔어요. 조금 아까 경찰이 그 도둑을 잡아가지고 왔었어요. 아버지께서 돌아오시거든 곧 경찰서로 오시라고요. 아, 글쎄 어떻게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도둑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무서운 얼굴로 나를 쏘아보지 않겠어요? 아, 생각만 해도 떨려요. 아버지, 빨리 좀 돌아오세요. 네? 오냐, 잘 알았다. 하여튼 어머니를 좀 바꿔다오. 네.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요. 영란은 커다란 목소리로 고함을 쳤다. 이윽고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 아 글쎄 어제 그 돈을 훔친... 그러자 아버지는 영란의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알고 있어. 영란 얘기에서 다 들었어. 그런데 여보. 아버지의 목소리도 어머니 못지않게 흥분되어 있었다. 예, 여보. 글쎄 왜 그러세요? 여보, 기뻐하오. 기쁜 일이. 온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기쁘고 반가운 일이 한 가지 생겼소. 기쁜 일이라고요? 무슨 일인데? 아, 글쎄 여보. 글쎄 얼른 이야기 좀 해보시구려. 여보, 이게 대체 꿈이요 생시요? 꿈인지 생시인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죠. 여보, 아무 말 말고 빨리 대학병원으로 오시오. 대학병원이요? 그렇소. 대학병원 외과 16구 병실로 당장 오시오. 빨리 와야 하오. 아니, 대학병원에는 왜 갑자기... 글쎄, 와보기만 하라는데도 당신이 깜짝 놀랄 기절할 일이... 아이 참... 찾았소, 찾았소.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우리 딸을 찾았단 말이오. 예? 귀여운 내 딸을 오늘에야 찾았소. 정말이에요? 영란이가 어제 자기와 똑같이 생긴 아이를 보았다고 한 말이 그것이 사실이었소. 그게 여보 정말이에요? 글쎄 빨리 오래도 하늘이 마침내 우리들을 도우셨군요. 어서 좀 빨리 오구려. 네, 곧 가겠어요. 아직 아이들에겐 아무 말 하지 말고 오시오. 네, 알았어요.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잠시 동안 얼빠진 사람 모양 멍하니 섰다가 영란에게 말했다. 영란아, 영민이하고 싸우지 말고 잘 데리고 놀아야 한다. 잠깐 나갔다 올 테니. 아이, 어머니도 내가 언제 영민이하고 싸웠어요? 영란은 언제나 한 번도 부모님의 말을 순순히 들은 적이 없었다. 너 말마다 댓글을 하니 그래가지고야 멋을 쓰겠니? 아이, 어머니도 딸 길렀다가 멋을 꼭 써먹어야만 하겠어요? 저거.
네가 그러니까 영민이도 널 따르지 않는 거야. 누나면 누나답게 동생을 귀여워하고 그래야지. 귀엽게 굴어야 귀여워하지. 귀엽지 않은 것도 귀여워해요? 누난 저만 잘났다고 뽐나는 게 제일 가는 재주지. 또 뭐가 있어요? 깍쟁이가. 영란은 영민에게 주먹을 들었다. 요것이? 영란은 마침내 주먹으로 영민이의 뒤통수를 쥐어박았다. 아야, 엄마! 영민은 그만 울음보를 터뜨려버렸다. 아이고, 그래 우리 영민이 착하지? 내 잠깐 나갔다 올게. 그동안 누나하고 싸우지 마라. 누나가 자꾸만 때리는 걸 뭐. 그럼 넌 누나 방에 올라가지 말고 안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공부나 해라. 네. 그때 2층 영란이의 방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울려나왔다. 누난 공부는 안 하고 밤낮 피아노만 쳐요. 무슨 대음악가가 된다고요. 제까지 것이 폰만 잡았지 무슨 대음악가야. 영민이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흘겨보고는 인사를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안녕히 다녀오세요. 오냐, 언제 봐도 우리 영민이는 착하지. 영란이 어머니는 바삐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놀라운 소식. 민구가 돌아오기만을 은주는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으나 민구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복도에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리면서 한 발을 들여놓는 것은 민구가 아닌 낯선 중년 부인이었다. 부인은 신사와 잠깐 서로 마주 쳐다보고 나서 흰 봉대로 머리를 동여매고 창가 침대 위에 조용히 누워있는 은주의 얼굴을 놀란 듯 바라보았다. 부인은 너무 놀랍고 기쁜 나머지 벌떡벌떡 뛰는 가슴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조심조심 침대 앞으로 다가왔다. 부인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아, 여보, 잠깐. 그때 신사가 부인을 막으며 귓속말로 가만히 속삭였다. 당신이 이혜의 어머니라는 말은 아직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소. 부인은 남편의 말을 알아듣겠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이다가 다시 한번 놀라며 짧게 외쳤다. 세상에 이럴 수가. 이해가 바로. 자기 딸 영란이의 얼굴과 똑같은 또 하나의 얼굴이 지금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겠다는 듯이 비둘기처럼 말똥말똥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는 영란이의 동생이 틀림없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머리를 다쳤어요? 내가 다던 자에 치였어. 아휴, 저런. 부인은 은지의 조그만 손을 와락 잡아쥐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래, 내 딸이야. 분명히 내 딸이야. 15년 전 내 옆을 떠나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그 어떤 사람의 손으로 갔던 영란이의 동생이 틀림없어. 병과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에게 줬던 내 가여운 딸. 그 아이가 지금 눈앞에 자기의 친어머니가 있는 줄도 모르고 눈만 깜빡이면서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는 것이 부인은 한없이 원통하고 슬펐다. 자기 어머니를 눈앞에 두고도 딸이 몰라본다는 사실에 부인은 자꾸만 슬프고 눈물겨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가엾은, 네. 감정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하는 부인 옆에서 남편이 여보 하고 막는 소리에 부인은 말끝을 꿀꺽 삼켰다. 내 이름이 뭐지? 부인은 울음 섞인 음성으로 물었다. 은주예요. 은주? 무슨 은주지? 서은주예요. 서은주. 어쩜 이름이 이처럼 예쁠까? 은주. 은주는 이 낯선 부인이 왜 자꾸만 우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은주는 신사의 얼굴과 부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가만히 물었다. 아주머니,
제 이름 정말 예뻐요? 예쁘고 말고 은주, 은주, 은혜의 은 구슬주? 네. 은주는 이처럼 자기 이름이 예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칭찬해주는 사람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은주는 집이 어디지? 도남동이에요. 어머니는 계시니? 네, 지금 알아놓으셨어요. 아버지는 무얼 하시지? 제가 어렸을 적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 4년 전 제가 10살 때 만주에서 돌아가셨어요. 만주에서? 네. 그럼 서울엔 언제 왔지? 해방되고 왔어요. 고향은 어디지? 아까 신사에게 대답한 이야기를 운주는 또다시 그대로 되풀이했다. 평양이에요. 평양? 그래, 아버지는 평양서 무얼 하셨지? 커다란 포목상을 하셨었대요. 그러다가 그만 장사에 실패를 하고 만주로 떠나가셨대요. 오, 그래. 부인은 다시 한번 깊은 감격에 사로잡혀 따지게 말했다. 세상이란 참 모를 일이로구나. 잘 살던 사람이 못 살게 되고 못 살던 사람이 잘 살게 되고 사람의 운명은 정말 모를 일이다. 정말로 그랬다.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잘 사는 집으로 보낸 은주가 도리어 불행한 아이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는가. 그래, 동생은 없느냐? 없어요. 대신 오빠가 있어요. 그럼 오빠 무얼 하지? 학교에 다니니? 은주는 대답을 안 했다. 이처럼 친절하고 상냥한 부인에게 오빠가 구두를 닦으러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싫었다. 아니, 그보다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오빠가 구두를 닦으러 다닌다는 말을 했다가 혹시 어제 저녁에 오빠가 저지른 그 일이 탄로가 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운 생각에서였다. 그래서 은주는 은철이의 예전 직업을 말했다. 방직 공장에 다녀요. 오, 그래. 그런데 너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부인은 은주의 상처난 머리를 쓰다듬어 보았다. 그때 옆에 섰던 신사가 입을 열었다.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일부러 차에 치려고 뛰어든 것 같소. 네? 일부러라고요? 부인은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것 같소. 하여튼 그런 건 차차 묻기로 하고. 아니, 무슨 말할 수 없는 깊은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어린 소녀가 죽음을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딱한 사정을 생각하니 어머니 되는 부인은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부인은 계속 울기만 했다. 아주머니, 왜 자꾸만 우세요? 은주도 어느새 글썽글썽 눈물을 지으며 부인에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자꾸만. 은주 이름이 하도 예뻐서 자꾸만 눈물이 나오는구나. 이름이 예뻐서 눈물이 나온다는 부인의 말을 은주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 은주는 뭘 하지? 학교에 다니니? 네, 아니, 네. 은주는 대답을 갈팡질팡했다. 무슨 학교지? 저 동신여자중학교. 그러다가 은주는 갑자기 두 손으로 눈을 가리면서 베개 위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모두 다 그 중학교 때문이다. 그 중학교 때문에 오빠가 그런 무서운 일을 저지른 것이다. 동신여자중학교? 부인은 깜짝 놀랐다. 그곳은 오늘부터 영란이가 다니는 학교였기 때문이다. 그때 문이 휙 열리면서 민구가 뛰어들어왔다. 은주야, 은철이가 봉파리 자식 때문에 붙들려 갔어. 경찰서에 붙잡혀갔어. 오빠가? 은주는 고함을 지르면서 벌떡 침대에서 일어났다가 그만 얼굴이 헬쑥하게 핏기를 잃으며 다시 침대 위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아, 은주야! 은주야! 부인은 놀라 쓰러진 은주를 부둥켜 안으며 외쳤다. 여보, 빨리 의사를 불러주세요. 친절한 아주머니. 이윽고 간호사 한 사람과 의사가 달려왔다. 선생님, 이 아이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부인은 애원하듯이 의사에게 말했다. 의사는 정신을 잃은 은주를 살펴보고 나서 말했다. 염려 마십시오. 워낙 몸과 정신이 모두 쇠약해서 빈혈증이 일어났습니다. 조금만 그대로 누워있으면 정신을 차릴 테니 안심하십시오. 아, 고맙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부인은 은주의 싸늘한 손발을 계속해서 주무르며 근심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괜찮습니다. 곧 정신을 차릴 겁니다. 그때 이장훈 씨가 당황한 어조로 민구에게 물었다. 은주의 오빠 이름이 뭐지? 은철입니다. 은철이? 혹시 서은철이? 그렇습니다. 서은철입니다. 그러자 이창우 씨는 뭔가 생각난 듯이 얼굴을 번쩍 들면서 그 어떤 격렬한 감정에 사로잡혀 말했다. 서은철. 틀림없는 그 소년의 이름이야. 바로 어제 내 가방에서 돈을 꺼내놓으라고 편지를 써놓은 바로 그 소년 말이야. 그제야 부인도 뭔가 기억난 듯 말했다. 아참, 그래요. 지금 생각하니 그 편지에는 분명히 서은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럼 그 소년이 아까 경찰에게 끌려 우리 집으로 찾아왔던 바로 그 소년이 은주의 오빠? 생각하면 정말로 이상한 인연이었다. 그 은철이라는 소년은 분명히 종로 4가에서 구두를 닦고 있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민구는 이창호 씨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물었다. 그럼 바로 선생님이 그 가방, 그 돈가방의 주인 되세요? 그래, 내가 바로 그 가방의 주인이다. 아, 그러세요? 민구는 깜짝 놀라며 눈을 둥그렇게 떴다. 그러시다면 선생님, 은철이를 좀 구해주세요. 은철이는 절대로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냐,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창호 씨는 민구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으며 은근히 물었다. 그 딱한 사정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줄 수 없을까? 아,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은주가 중학교 시험을 치르고 합격은 됐으나 3만 원이라는 돈을 내지 못해서 입학수속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개학날은 오늘이고 어머니는 알아 누워 계시고 은철이가 아무리 노력해도 3만 원이라는 돈이 그리 쉽게 마련이 안 되고요. 겨우 1만 원은 마련했으나 2만 원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살고 있는 판잣집을 3만 원에 팔고 우리가 들어있는 방공호를 1만 원에 사면 2만 원이 남으니까 그렇게 해보자고 저희 아버지를 자꾸만 졸랐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도 2만 원을 쉽게 만들지 못하셔서 집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랬구나. 은철이는 어떻게 해서라도 동생을 학교에 보내려고 애썼지만 마음먹은 대로 안 되었어요. 그러던 참에 선생님이 어제 돈가방을 잃어버리고 가셨어. 잘 알았다. 잘 알았어. 이창훈 씨는 잠깐 동안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다가 다시 민구에게 물었다. 그래, 은주는 왜 죽으려고 했느냐? 아, 그것은 봉파리 자식이 은철이가 가방에서 돈을 꺼내는 걸 봤답니다. 그런데 아, 잠깐. 봉파리가 누구지? 은철이 옆에서 같이 구두를 닦고 있는 아이예요. 아, 그 콧등에 곰발 붙은 아이 말이냐? 그 깨알곰보가 은철이를 자꾸 협박해서 훔친 돈을 나눠 갖자고요. 만일 그러지 않으면 경찰에 일러 바치겠다고요. 그러나 은철이는 그것은 안 된다고. 그 돈은 훔친 것이 아니고 잠깐 빌린 거니까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둘이서 무섭게 싸웠어요. 그래서 오늘 3만 원을 가지고 입학수속을 했는데 말이에요. 봉파리 자식이 계속 경찰에 일러 바친다고 협박해서 제가 은주한테 가서 그런 사정을 말하고
오늘은 종로에서 신문을 팔지 말고 진국이 입구에서 팔아야겠다고 했더니 은주는 울면서 자기 때문에 오빠가 그런 짓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죽어버리면 그만이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고맙다. 똑똑히 이야기를 해주어서 고맙다. 그때 싸늘한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있는 은주가 눈을 반짝 뜨더니 부인에게 애원하듯 말했다. 아주머니, 오빠를 구해주세요. 아주머니, 우리 오빠를 구해주세요. 오빠만 구해주신다면 저는 아주머니가 하라는 대로 무엇이든 할게요. 아주머니 집에 가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애도 보고. 아주머니 집에 갓난이 없으세요? 아기 울리지 않고 잘 볼게요. 아주머니, 네? 아주머니. 은주는 그러면서 부인의 손을 열심히 더듬어 잡았다. 은주야. 내 딸 은주야. 부인은 와락 달려들어 은주를 꼭 껴안고는 은주의 눈물 어린 볼에다 수없이 입을 맞췄다. 아주머니, 울지 마시고 제 부탁 꼭 들어주세요. 은주야. 아주머니가 아니고 내가 바로 네 엄마란다. 부인은 마침내 슬픈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가 은주의 어머니라는 말을 그만 입 밖으로 꺼내고 말았다. 믿을 수 없는 또 다른 어머니. 자기의 피와 살과 애정을 고스란히 받고 나온 딸 은주가 세상의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시들지 않고 고이 살아있어준 그 운명의 고마움을 하늘에 감사하면서 부인은 울었다. 그러나 은주는 부인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한마디가 무슨 말인지를 처음엔 몰랐다. 그때까지도 은주의 온 정신은 오빠 은철을 구하기 위해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 친절한 부인 집에서 어린아기도 돌봐주고 빨래도 해주려고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주는 부인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서 부인의 얼굴을 말똥말똥 쳐다보다가 겨우 생각난 듯 물었다. 아주머니가 제 어머니라고요? 그래 은주야. 내가 바로 네 어머니란다. 부인은 북받쳐 오르는 서름과 기쁨에 흐느껴 울면서 은주의 조그만 몸뚱이를 꽉 껴안았다. 은주야, 내 딸 은주야. 은주는 부인의 품에 꼭 안기어 숨이 막힐 듯했고 눈앞이 어지러워 두 손으로 부인의 앞가슴을 힘껏 떠밀었다. 아주머니, 놓아주세요. 저를 놓아주세요. 은주야, 네 사정이 그처럼 딱하고 가여운 줄도 모르고 그저 네가 부유한 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고 믿었던 것이. 네가 오죽하면 죽음을 결심하고 지나가던 차에 뛰어들었겠니. 아주머니는 대체 누구세요? 네 어머니야. 아주머니가 아니고 네 어머니라고. 그러나 이 낯선 아주머니가 벌써 여러 번째 말하는 내 어머니라는 한마디가 은주에게는 너무나 커다란 충격이었다. 아주머니는 누구시기에? 아주머니, 그게 정말이세요? 정말이야, 은주야. 내가 이 어미가 인정머리가 없어서 너를 그만 내 손으로 기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순간 은주는 온몸에 힘을 다해 부인의 가슴을 힘껏 떠밀면서 침대 위에 벌떡 일어나 앉았다. 헤아릴 수 없는 격렬한 감정이 은주의 연약한 마음을 무섭게 쳤다. 다른 사람에게라고요? 아주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주머니, 울지만 마시고 좀 더 자세히 말씀해보세요. 네? 이번에는 은주 편에서 부인의 손목을 힘껏 잡아 흔들었다. 이러한 광경을 보자 민구도 놀랐고 이창우 씨도 무척 당황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천천히 하마. 네 몸이 좀 좋아지고 난 후에. 네 아버지가 아까 자꾸만 막는 것을 내가 마음이 약해서 부질없는 말을 먼저 해버렸구나. 부인은 남편을 쳐다보면서 약간 민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은지야, 이분이 바로 네 아버지란다. 부인은 그러면서 자기 남편 이창우 씨를 쳐다보았다. 하나의 허황된 옛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은지의 표정은 깜짝깜짝 놀라면서
신사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너는 바로 네 아버지가 탔던 차에 치인 거야. 이분이 바로 너희 아버지란다. 은주야. 신사는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네가 너무 놀랄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루기로 했었는데 그만 네 어머니가. 그 순간 은주는 어떤 헤아릴 수 없는 강렬한 감정에 사로잡혀 부인에게 잡혔던 손목을 힘껏 뿌리치며 발악을 하듯이 부르짖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모두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벌써 만주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알아누워 계셔요. 불쌍한 우리 어머니는 지금 내가 돌아오기를. 아, 어머니. 은주는 그 순간 컴컴한 판잣집 안에서 신음하는 어머니의 여인 모습을 머리에 그려보았다. 가슴이 쪼개질 것처럼 아파왔다. 빨리 가야 했다. 빨리 가지 않으면 그렇잖아도 아프신 어머니가 걱정할 것이 분명했다. 아, 어머니. 은주는 몸을 벌떡 일으켜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그러나 휘청거리는 다리는 은주의 몸뚱이를 두 발자국도 옮겨놓지 못한 채 부인의 품 안으로 쓰러지게 했다. 안 된다, 은주야. 진정해야지, 안 된다. 이창호 씨 내외는 정신을 잃은 은주의 몸을 급히 침대에 눕히고 나서 다시 의사를 불렀다. 어린 마음에 충격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의사는 은주를 살펴본 다음 주사를 한 대 놓고 나서 이창호 씨 내외를 쳐다보며 말했다. 양심과 진실의 만남. 은철이는 경찰에게 끌려 경찰서로 가면서 영란의 그 얄밉고도 거만한 태도와 말씨가 눈앞에 어른거리고 귀에 쟁쟁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한층 더 은철이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동생 은주와 판에 박은 듯 똑같이 생긴 영란의 얼굴이었다. 어제 저녁 종로 사가의 택시 안에서 자기 얼굴과 똑같이 생긴 여학생을 보았다던 은주의 말이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은철이는 확실히 깨달았다. 이 세상에 똑같이 생긴 얼굴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은철이는 자기가 무슨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똑같은 얼굴인데 은주와 그 소녀는 어쩌면 그렇게 성품이 다를까? 이윽고 은철이는 성북경찰서 취조실에서 준엄한 문초를 받게 되었다. 경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봉파리 자식이 경찰에 일러 바친 것이 분명했다. 바른 대로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는 감옥에 가게 돼. 경찰은 무섭게 호령을 했다. 바른 대로 죄다 말했습니다. 은철이는 조금도 숨김없이 경찰에게 실토를 했다. 거짓말 마. 네가 그 신사의 가방에서 돈 2만 원을 꺼낼 때부터 그것을 훔칠 생각이었지? 아닙니다. 돈을 꺼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만 결코 훔치려고 한 게 아니고 한 달 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틀림없이 갚아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봉파리가 자꾸만 자기와 절반씩 나눠 갖자고 그래서 그럴 수는 없다고 훔친 것이 아니고 잠깐 빌린 것이라고 그래서 싸움을 했어요. 그러나 경찰은 좀처럼 은철이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어쨌든 너는 남의 돈을 훔친 도둑이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뉘우치고 그 돈을 도로 내놓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너는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다. 알겠나? 알겠으면 어서 돈을 내놔. 은철이는 아무런 대답도 못했다. 돈은 이미 은주의 입학 수속금으로 다 써버린 후였기 때문이다. 아니, 정말 돈을 못 내놓겠느냐? 경찰은 은철을 아주 악질 소년으로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돈은 다 썼습니다. 은철이는 고개를 푹 숙이렸다. 다 썼어? 어디에 썼느냐? 은철이는 또 대답을 못했다. 왜 대답을 못해? 이 나쁜 놈. 네가 고분고분 대답을 안 하는 걸 보니 아직도 제 잘못을 모르는 놈이야. 너 같은 놈이야말로 악질이다. 경찰은 무척 화가 났다. 제 잘못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서운 도둑놈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형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은
제가 그 돈을 무엇에 썼는지 그것만은 제발 묻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대답하지 않겠다는 굳은 신념의 빛이 은철이 얼굴에 굳게 떠올랐다. 좋아. 너는 너대로 고집을 부려라. 나는 나대로 할 테니까. 경찰이 벌떡 걸상에서 몸을 일으켰을 때 취조실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이창훈 씨가 민구와 함께 다른 경찰의 안내를 받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선생님. 은철이는 그렇게 부르짖으며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가 다시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푹 숙이고 말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 돈가방을 잃어버렸던 이창훈입니다. 이창훈 씨는 점잖게 자기소개를 한 후에 말을 시작했다. 모든 것은 제 실수입니다. 제가 그 가방을 그만 깜빡 잊어버리고 온 것이 탈이었습니다. 공무에 바쁘실 몸일 텐데 이러한 사소한 일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창훈 씨는 취재하던 경찰에게 공손히 허리를 굽히고 나서 말했다. 실은 그 2만 원이라는 돈은 저 소년이 가방에서 훔친 것이 아니고 제가 소년에게 준 것입니다. 예? 주셨다고요? 경찰은 놀랐다. 그렇습니다. 이 소년은 분명히 가방에서 꺼냈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준 것입니다. 마음씨가 나쁜 소년 같았으면 가방을 갖고 도망친다든가 가방에서 몰래 돈을 훔친다든가 했겠지만 이 소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소년은 다른 나쁜 소년의 극심한 유혹을 물리치면서까지 그 가방을 보관했다가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착한 마음씨에 보답하기 위해 제가 2만 원을 준 것이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은철이는 깊숙이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면서 격정이 넘친 목소리로 외쳤다.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2만 원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저 선생님은 거짓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가방에서 돈을 훔치는 것은 절도범입니다.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창훈 씨는 꽥 소리를 친 후에 부드러운 말로 은철을 타일렀다. 너는 왜 거짓말을 해서 일부러 자기 몸을 해치려고 하는 거냐? 가방 주인이 내가 그 돈을 내게 준 것이라면 그만 아니냐? 너는 그저 잠자고 있으면 되는 거야. 선생님은 어째서 저를... 은철이는 그만 정에 휩쓸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자꾸만 울었다. 고맙고 부끄러워서 은철이는 정말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뛰어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이창훈 씨는 경찰을 저편 창가로 데리고 가서 한참 동안 수근수근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경찰이 머리를 끄덕이면서 은철이 앞으로 다가왔다. 잘 알았으니 이 선생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라. 이처럼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그리하여 은철이는 민구와 함께 이창훈 씨를 모시고 경찰서를 나섰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달려가면서 은철이는 또 한 번 울었다. 훌륭하신 선생님을 만나서 저는 정말로... 아니다. 너야말로 드물게 보는 정직한 소년이다. 그건 그렇고 하여튼 빨리 병원으로 가서 은주를 만나봐야지. 병원이라고요? 하마터면 은주가 큰일을 저지를 뻔했다. 은주가요? 그때 민구가 옆에서 말해주었다. 은주가 차에 치였어. 차에? 민구는 자세한 이야기를 은철이에게 해주었다. 은주가 죽으려고? 은철이 얼굴빛이 그 순간 해말쑥하게 핏기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말이야, 이 선생님이 사실은 은주의 아버지가 되신데. 은철이는 민구가 이렇게 말해도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깜짝 놀라며 말했다. 뭐라고? 아까 병원에서 이 선생님이 사모님한테 들었는데 이 선생님이 바로 은주의 아버지시라고. 은주의 아버지? 겹쳐드는 놀라움에 은철이는 어안이 벙벙해서 옆에 앉은 이창호 씨를 쳐다보았다. 자세한 이야기는 후에 하기로 하고
빨리 가서 은주를 만나봐야지. 그러면서 이창훈 씨는 은철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다. 그 순간 갑자기 은철이의 머리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바로 사랑하는 동생 은주와 똑같이 생긴 아까 이창훈 씨 집에서 보았던 그 건방진 소녀의 얼굴이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 어떤 불길한 예감이 은철이의 머릿속에 검은 구름처럼 뭉게뭉게 떠다니기 시작했다. 학교에 못 가도 사람은 산다. 은주야, 오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오빠! 병실로 들어가자마자 은철이는 와락 달려들어 은주를 부둥켜 안았다. 은주야, 네가 죽으면 이 오빠 어머니는 어떻게 하라고 그런 무서운 생각을 해. 은주야,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너 하나 때문에 어머니도 살아계시고 이 오빠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다니. 은주야, 은주야. 은철이는 은주를 무섭게 잡아안들며 말했다. 어떤 곤란이 와도 어떤 공경에 부딪혀도 용감하고 씩씩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나가자고 눈물 흘리면서 굳게 약속한 것을 너는 벌써 잊었단 말이니? 은주야, 대답을 해봐. 오빠와의 약속을 잊지는 않았지만. 은주는 은철의 목을 두 팔로 꼭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중얼거렸다. 잊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오빠는 올바르게 살아나가지 못하고 오빠와 내가 굳게 약속한 대로 씩씩하고 용감하게 올바르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오빠는 약속을 배반하고 남의 가방에서 돈을 그러다가 은주는 마침내 소리치며 흑흑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오빠, 은주야. 은철이도 은주의 볼에다 자기의 볼을 비비며 눈물을 흘렸다. 모두가 나 때문이야. 학교를 못 다녀도 살 수 있는데 오빠가 올바르지 못한 짓을 해서까지 나를 학교에 보내려 한다면 나 하나만 죽어버리면 오빠는 나쁜 짓을 안 하고도 살아갈 수 있잖아. 은주야, 용서해라. 이 못난 오빠를 용서해라. 옆에 있던 이창훈 씨와 부인도 울고 장난꾸러기 민구도 팔소매로 눈시울을 문지른다. 그래, 은주야. 네 말이 맞아. 학교에 못 가도 사람은 살 수 있다. 학교가 뭐야?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사람이냐? 학교에는 못 가도 올바르게 살아나가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야. 은주야, 이 어리석은 오빠가 오늘에야 비로소 눈을 떴어. 죽음을 무릅쓴 은주의 아픈 마음을 이제 알겠어. 너로 인해 이 어리석은 오빠는 비로소 세상을 똑똑히 보고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거다. 이제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 문제는 학교가 아니고 올바른 마음씨야. 그래, 은주야. 우리 학교는 못 가도 올바르게 살아나가자. 씩씩하게 살아나가자. 너가 신문을 팔고 내가 구두를 닦으면 우리 세 식구 하루에 밥 세 끼는 문제없어. 출세가 뭐야? 명예가 뭐야? 출세한 놈들의 꼴을 나는 분명히 보았어. 명예 있는 놈들이 하는 짓을 나는 분명히 보았어. 은주, 너는 음악가가 되기 전에, 나는 소설가가 되기 전에 먼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은철이 흥분한 얼굴을 덤덤히 바라보다가 은주는 눈물 젖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빠,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나의 오빠. 내 오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어. 나는 음악가가 안 돼도 좋아. 죽는 날까지 신문을 팔아도 좋아. 어머니하고 오빠하고 두남동 판잣집에서 죽을 때까지 같이 살면 제일 좋아. 은주야. 그런데 오빠. 은주는 그때 옆에서 눈물 짓고 있는 이창훈 씨 부인을 힐끔 바라보면서 말했다. 저 아주머니가 자꾸 나보고 내가 아주머니 딸이라고 그러셔. 그제야 비로소 은철이는 머리를 돌려 자기 등 뒤에 서 있는 부인을 돌아보았다. 은철이는 가느다랗게 외쳤다. 그것은 틀림없는 이창훈 씨 부인이었다. 또한 아까 해화동 집에서 본 은주와 똑같이 생긴 그 괘씸한 소녀의 어머니이기도 했다.
그 순간 헤아릴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다시 은철을 사로잡았다. 쌍둥이. 은주와 그 거만한 소녀는 분명히 쌍둥이구나.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옆에 서 있는 이 부인이 은주를 낳은 친어머니라면 도남동 판잣집 컴컴한 방 안에 혼자 누워 계시는 불쌍하신 자기 어머니는 양어머니란 말인가. 은주는 그럼 내 친동생이 아니었던 건가? 은철이는 어젯밤 은주가 택시 안에서 자기와 똑같이 생긴 소녀를 보았다는 말을 했을 때 속으로는 무척 놀라면서 겉으로는 태연스러운 표정으로 쓸쓸히 벽을 향해 돌아누우시던 어머니의 미심쩍은 태도가 불현듯 생각났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은주는 얻어다 기른 아이로구나. 은철이는 부르르 몸서리를 쳤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다. 대체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 온 세상과도 바꾸지 못할 귀여운 동생 은주가 자기와는 피가 다른 사람의 딸이라니.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은주는 내 친동생이야. 아니, 설사 내 친여룩이 아니라 해도 은주만은 못 데려간다. 무슨 일 있어도 은주만은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한다. 은철이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마치 부인이 당장이라도 은주를 데려가기라도 하는 것처럼 험한 눈초리로 부인을 쳐다보았다. 그 순간 은철이는 아까 해화동 이창훈 씨 저택 현관에서 본 영란의 그 거만한 모습을 부인 옆에 그려보며 마음속으로 외쳤다. 안 된다, 안 돼. 절대로 은주를 못 뺏어간다. 그 대먹지 못하고 건방진 그런 계집애가 사는 집에 은주를 절대 못 보내.